원달러 환율이 100엔당 960원으로 어느덧 성큼 오른 것 같습니다. 야, 이제 좀 지나면 100엔당 96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될 수도 있겠다. 그 다음에는 1050원도 되고 1100원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때까지는 일본이 환율이 좀 좋아서 일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는데, 이제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엔화가 아무리 100엔당 1000원을 넘어서도 그래도 여전히 일본 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진 않을 거다,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갈 거다,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. 왜겠습니까? 일본은 관광객들이 오면 되게 반갑게 맞이하고 나름 그래도 물가가 괜찮고 또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거죠. 한국에 있는 관광지 가면 내 바가지 씌우고 뒤통수 치려고 하고 되게 양아치 짓 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은데, 일본은 그렇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한다라고 하죠.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쩌다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관광지가 이 사람들 뒤통치고 사기치고 헤쳐먹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까? 너 말고도 올 사람 많다, 여기는 원래 경치가 좋아서 여기는 원래 비싸게 돈 주고 사먹는 곳이다, 이런 인식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갈치 정식 안 먹으려고 하고 뭐 식당 가서 뭐 사먹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 거죠. 그런 이제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라고 봐야 되고, 상대적으로 동남아나 아니면 일본이나 뭐 이런 곳은 그런 분위기가 덜하니까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겁니다. 오죽하면 요새는 중국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. 강원도나 제도 가는 것보다 중국 가는 게 차라리 낫다,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점점 이제 국내 관광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이제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봐야죠. 저는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, 대한민국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이 고객을 이제 이용해서, 고객을 활용해서 먹고 사는 업종들이 대거 이 부침을 겪을 것 같습니다. 왜겠습니까? 너무 많이 뜯어먹겠다, 뽑아먹겠다라는 인식들이 강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심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. 추정을 해봅니다. 추정인데, 국내 국산차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사고 외제차를 사겠습니까? 돈 조금 더 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의 해외차를 살 수 있기 때문이죠. 국산차하고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느낍니다. 또 뭐겠습니까? 여행도 마찬가지고요. 국내 여행 가느니 해외 여행 가는 게 만족도가 높다,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그 돈을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느낀다,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. 주식도요. 국내 주식 안 하잖아요. 국내 주식 왜 안 합니까? 중복상장하고 이 대주주들이, 이 재벌가 족벌가 놈들이 자기 상속한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헤쳐먹는 짓거리들이 너무 심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.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이 내국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.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됩니다. 우려스럽게.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? 이놈의 나라는 국민들을 상대로 헤쳐먹는 짓거리들이 너무도 많죠.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지하게 비싼 가격에 이 폭탄 고분양가 이렇게 해놓고 사라 꼬드기는 거죠.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정부의 세금으로 이 대출금리 깎아줄 테니까 사라 이러면서 못 모르는 20대 30대들한테 눈탱이 씌워서 영끌하게 만들었잖아요. 이런 짓거리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런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이게 좀 더 고민스럽고 좀 더 우려스러운 모습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답답하죠. 참 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그래서 이 100엔당 960원 하는 환율도 일본 여행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.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. 아마 앞으로 한국은 좀 더 많이 혼이 나야 되고 좀 더 많이 이
와장창 한번 뒤집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좀 나아지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좀 너무한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.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나라가 아주 무법천지가 되고 떼법천지가 되고 정말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도 폭증할 것 같습니다. 참 걱정들이 많이 되죠.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어렵다, 힘겹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광 쪽이든 여행지 그리고 자동차 업계, 보험 업계, 유통도 마찬가지고 제조도 마찬가지고 많은 영역들을 이렇게 들다 보면 이때까지 꿀 빨았던 이들이 되게 많구나. 특히나 대기업들, 자기네들이 대기업이고 재벌 총수다, 대주주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들이 너무도 과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대한민국의 사업 체계가 기득권들, 저기 뭡니까, 돈 가진 사람들, 재벌들, 딸랑이들이 돼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유죄,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죄, 유전 무죄, 무전 유죄 라는 것들을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꼬라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재벌은 해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. 그들이 경쟁하지 않고 그들이 문어발식으로 아무 때나 다 이렇게 발을 뻗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헤쳐먹다 보니까 다른 이제 중소업체들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사장시켜버리는 게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런 시대이다 보니 앞으로 대한민국은 확 뒤집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이제 절망이 우리를 아마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매우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. 대기업 재벌 총수 빨아주고 그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계속 떠받드는 동안 민생경제 보통 사람들 다 자빠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.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,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지금 상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웃나라 일본보다 더 혁신과 더 변화 노력 그리고 절약하고 내수를 좀 최대한 잘 부양시키기 위한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